มาเป็นคำถามข้อที่ 7 นะคะลูกค้าคนนี้นะคะพี่ชายของผมเนี่ยเสียชีวิตในอุบัติเหตุขณะทำงานก่อสร้างนะคะในเกาหลีนะซึ่ง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นี่ยแบบผิดกฎหมายนะคะแล้วก็ปกติเนี่ยการเสียชีวิต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ทำงานเนี่ยเขาทราบมาว่ามันจะได้รับค่าชดเชยนะคะซึ่งคนนี้เป็นคนผีเนี่ยเขาอยากทราบว่าเขาจะได้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หรือไม่นะคะแล้วก็จะต้องทำยังไงฟ้องร้องที่ใครติดต่อใครได้บ้างแล้วเรื่องการส่งศพกลับบ้านเกิดนะคะ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ค่าชดเชยด้วยได้หรือไม่นะคะเดี๋ยวเรามาถามคุณทนายกันดีกว่านะคะ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이런 좀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네. 그 건설사의 잘못으로 또는 근로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뭐 병원비라든지 사망으로 장례비, 뭐 또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으로 통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만약에 건설 그 사업주, 사장, 건설사 측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다친 거라면 직접적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다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 법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네. ต่อไปเป็นคำถามข้อที่ 8 นะคะคำถามข้อนี้ค่อนข้างหนักเหมือนกันนะคะคือเขาถามมาว่าฉันถูกเจ้าของโรงงานนะคะ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นะคะคือเขาอยากทราบว่าจะต้องไปแจ้งความทางไหนหรือว่าสามารถทำอะไรได้บ้างนะคะพอเขาถูก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เนี่ยเขาก็แจ้งเจ้านายไปนะคะว่าทำอย่างนี้ไม่ได้นู่นนี่เนาะแล้วเจ้านายบอกว่าเธอเป็นคนผี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อะไรฉันได้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จริงไหมก็เลยเดี๋ยววันนี้มาถามคุณทนายกันนะคะ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요. 태국 분들이든 다른 분들이든 성범죄를 당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디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절차도 쉽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첫 번째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당신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나를 협박하는 거기 때문에 협박죄로도 죄명을 추가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근로자가 그 사장을 신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다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자기가 피해자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서를 가서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 한다면 법률 전문가 또는 경찰서를 가기 전에 우선 병원, 뭐 산부인과를 가서 증거를 의사한테 사연을 얘기하고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뭐 성폭행 아니더라도 뭐 제가 성추행 뭐 이런 성추행 거, 예. 같은 거는 네. 뭐 어느 정도 성추행 되는 거예요?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점과 다 다를 수가 있고 한데 우리나라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가 본인이 싫은데 몸을 터치했다고 해서 다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은밀한 부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성분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어떻게 잠깐 한번 찔렀어요. 이것까지는 성추행으로 되긴 어렵지만 상대방의 어떤 은밀한 부위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백허그를 한다라든지 뭐 노래방 같은 데서 원하지 않은데 어깨동무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추행으로 다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 하면 괜찮은가요? 만약에 증거 없으면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증거가 없는 환경에서 은밀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입증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고를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기억도 왜곡이 되거나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힘들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시간 지나지 않게 노트에다가 그날의 일을 기록을 잘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잃더라도 그 메모해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그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ค่ะแล้วก็มาถึงคำถามข้อสุดท้ายกันนะคะคำถามข้อสุดท้ายเนี่ย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ราเนี่ยไม่มีนะคะ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เทจิกึมเนี่ยมีคนสงสัยกันเยอะมากนะคะตอนนี้เราจะแบ่งเป็นคนผีกับคนมีวีนะคะซึ่งทั้งสองคนนี้ถ้าทำงานเกิน1 ปีเนี่ยเขาอยากทราบว่าเขาจะ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เงินเทจิกึมหรือไม่นะคะหรือว่าเป็นเงินชดเชยเนี่ยแล้วจะ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ยังไงนะคะแล้วถ้าเจ้านายไม่ให้เราจะต้องไปฟ้องร้องที่ไหนจะต้องทำยังไงเดี๋ยวเรามาถามคุณทนายกันดีกว่านะคะ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을 일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기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기 사업주가 또는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를 그때부터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퇴직금 청구 소송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이라는 거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자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이제 퇴직금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경우 결국 본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합법 같은 사람이 계약서도 있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불법 체류자들이 뭐 만약에 뭐 증거나 뭐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불법 체류자라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을 경우 중요한 건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어떤 뭐 자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주변 지인들이나 동료들의 증언을 모은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을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서 그 증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퇴직금 자체는 없어서.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퇴직금 계산할 때는 보통 이제 한 달치의 월급에다가 자기가 몇 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달 월급이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고 1년을 일했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300 곱하기 1년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2년 일했다고 한다면 300 곱하기 2 해서 600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일한 기간이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어떤 근로 조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태국어로 혼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태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혹시 무슨 뜻인가요? 네, 콘비는 태국어로 귀신이라는 뜻인데요. 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태국 사람들끼리는 불법 체류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군요.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희들끼리도 귀신이라는 부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사람,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저희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럼 좋겠습니다. 한번 나나님께서 엔딩 멘트 한번 해주시죠. ทุกคนคะงั้นตอนนี้หากใครมีข้อสงสัย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กฎหมายในเกาหลีนะคะสามารถพิมพ์ไว้ใต้คอมเมนต์ด้านล่างนี้ได้เลยนะคะและตอนนี้นานาขอฝากกดไลค์นะคะกดติดตามแล้วก็กดกระดิ่งไว้ด้วยนะคะขอบคุณมากนะคะบ๊ายบายค่ะอันยอง